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기업은 바로 지스케일러, 티커 ZS입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한 클라우드 보안 기업이죠. 관심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회사가 단순히 보안 솔루션을 파는 걸 넘어서 기업의 보안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아주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뭐 거의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스케일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 기술적인 차별점은 뭔지, 또 최근 재무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물론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 이 회사가 갖는 의미가 뭔지, 또 투자 관점에서 뭘 주목해야 할지, 반대로 어떤 점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면 좋겠네요. 그럼 일단 지스케일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정의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갈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죠. 지스케일러는요,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선고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용어를 거의 만들다시피 했죠. 그렇죠. 핵심 비전이 뭐냐면 이제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성벽 쌓듯이 방화벽 같은 걸로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그 안은 일단 안전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 기반 보안은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클라우드 서비스 다 쓰고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그 회사 내부와 외부의 경계라는 게 사실상 좀 무의미해졌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직원들이 회사 밖에 있거나 개인 기기를 쓰거나 SAS 앱에 직접 접속하거나 이러면 기존 방식으로는 제대로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G스케일러는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서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어떤 기기를 쓰든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하든 상관없이 모든 접속을 일단 의심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고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 자체는 아주 매력적이고 뭐 시대적인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모든 것을 불신하고 항상 검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쓰던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하고 완전히 단절하거나 아니면 아주 대대적인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전환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따르긴 하죠. 그리고 어디서나 안전이라는 이상 뒤에는 사용자나 관리자 모두에게 어디서나 끊임없는 검증이라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업무 생산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네요. 확실히 전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사용자 경험 측면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G스케일러의 사업 전략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 비전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 그렇죠. 단순히 제로 트러스트 해야 합니다 하고 개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 구현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사스 플랫폼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스 형태로 제공한다. 네.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싼 하드웨어 장비를 사거나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 연결만 되면 구독 방식으로 필요한 보안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초기 투자 부담은 줄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요즘처럼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으로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의 니즈와 정확히 부합하는 거죠. 유연성이 높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지털 전환을 막 가속화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보안이 아주 중요한 정부기관들, 이런 곳들이 기존의 레거시 보안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고 있거든요. G스케일러가 바로 이 시장을 정확하게 타겟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전략 자체는 명확해 보이네요. 대기업과 정부기관 중심.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G스케일러는 제로 트러스트를 통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이라는 비전과 클라우드 기반 사스라는 사업 모델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단순히 보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생산성 증대 같은 부가적인 가치까지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스 모델의 유연성이나 확장성은 분명 장점이죠. 그런데 그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명확해요. 일단 지속적인 비용 발생 문제가 있죠. 구독료는 매달 혹은 매년 계속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독 모델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번 도입해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나면 다른 경쟁사 솔루션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소위 벤더 종속성 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락인 효과라고 하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선택권이 제한되니까요. 아, 락인 효과. 그 부분은 확실히 고려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중심 전략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중소기업 SMB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장도 규모가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공략이 부족하다면 전체적인 성장성에 한계가 올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 시장.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수익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핵심은 역시 말씀하신 사스 구독료에서 나오죠. 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스케일러 인터넷 액세스, 줄여서 GIA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을 G스케일러 클라우드를 통해 검사해서 멀웨어나 랜섬웨어, 피싱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외부 인터넷 접속 보안. 그렇죠. 두 번째는 G스케일러 프라이빗 액세스, ZPA입니다. 이건 좀 다른데 기존의 VPN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VPN 없이도 회사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에 안전하게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VPN의 복잡성이나 보안 취약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내부망 접속 보안이군요. VPN 대체. 맞습니다. 이 GIA와 ZPA 두 서비스가 G스케일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보통 연간 또는 단연 구독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초기 구축이나 컨설팅 같은 전문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긴 한데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요. 구독료 중심의 수익 구조.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경기 변동에 좀 민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IT 예산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런 구독 서비스부터 줄이거나 신규 계약을 미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경기 영향.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GIA와 ZPA라는 핵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보인다는 점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두 제품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만약 이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대체 기술이 등장한다면 회사 전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핵심 제품 의존도. 네.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데이터 보호라든지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같은 인접 영역으로의 성공적인 수익원 다각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 성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수익원 다각화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제 디스켈러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점, 그러니까 경쟁 우위는 뭘까?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 자체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구현했다는 점,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모델은 흔히 성곽과 해자 모델에 비유되잖아요. 일단 성벽, 방화벽을 높이 쌓고 그 안은 안전하다고 믿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만 열심히 검사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내부자에 의한 위협이나 이미 침투한 악성 코드에는 좀 취약할 수 있는 구조죠. 맞습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자가 늘어나면서 VPN 같은 걸로 내부망에 접속하게 되는데 이게 또 관리도 복잡하고 공격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G스케일러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아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트래픽도 일단 믿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사용자가 누구든 어떤 기기를 쓰든 어떤 앱에 접근하려고 하든 그 모든 요청을 일단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에서 검증하고 정책에 따라서 접근을
접근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거예요. 모든 걸 중앙 클라우드에서 통제한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회사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받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사용자가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앱에만 딱 연결시켜 주니까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표면적, 즉 공격 표면, 어택 서페이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공격 표면 축소. 그건 확실히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지스케일러는 보안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된 자체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은 하드웨어를 구매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게 바로 자산 경량화 모델이고요. 네, 하드웨어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덕분에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의 사용자 트래픽도 감당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요.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났을 때 전 세계 모든 고객에게 아주 빠르게 관련 업데이트나 방어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성이나 신속한 대응 능력은 확실히 뛰어나겠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G스케일러는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 보안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원격 근무나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물론 장점이 많죠. 확장성, 유연성, 관리 용이성 등등. 그런데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시스템과의 통합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해온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레거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클라우드 기반의 G스케일러와 매끄럽게 연동시키는 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죠. 아,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질적인 위헌 요소이기도 한데요. 모든 트래픽이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를 거쳐서 처리되는 구조잖아요. 정말 만약에 G스케일러 플랫폼 자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성능 저하가 생긴다면 그 고객사 전체의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 단일 실패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일 실패점 리스크,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만약 G스케일러 서비스가 다운되면 연결된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분산 아키텍처라고 해도 특정 지역의 대규모 장애나 핵심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G스케일러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안고 있는 숙제죠. 네, 맞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가 그래서 중요할 텐데요. G스케일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15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SSE, Security Service Edge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 노드를 통해서 트래픽을 처리하게 되니까 응답 속도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분산 처리를 통해 단일 실패점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0개 이상?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SSE 플랫폼 위에서 G스케일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GIA와 ZPA 서비스가 작동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GIA는 사용자가 외부 인터넷이나 SaaS 앱에 접속할 때 그 웹 트래픽을 직접 검사해서 악성 코드, 피싱, 랜섬웨어 같은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주고요. 기존의 VPN이나 프록시 서버를 오해하는 트래픽까지 잡아내니까 보안성이 더 강화되고 네트워크 성능도 최적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GIA, 인터넷 접속 보안. 그리고 GPA는 내부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위한 건데요. VPN 없이도 마치 앱과 사용자 사이에 1.1 터널을 뚫는 것처럼 필요한 특정 앱에만 안전하게 접속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Never trust, always verify. 나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아주 잘 구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불필요한 내부망 노출을 막아서 혹시 해커가 침입했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이동하는 측면 이동, lateral movement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격 표면을 최소화하는 거죠. 기술적인 컨셉 자체는 확실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ZIA, ZPA. 그런데요, 그 15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운영한다는 건 그만큼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관리 부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고정 비용으로 작용할 텐데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운영 비용 문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ZIA나 ZPA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100% 완벽한 보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늘 새로운 유형의 공격 기법이 나오고 알려지지 않은 재료대의 취약점은 언제든 존재할 수 있거든요. G스케일러 솔루션도 언젠가는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100% 방어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선도적인 위치에 있지만 경쟁사들이 빠르게 추격해 올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안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 우위라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술 외적인 경쟁 우위 요소는 없을까요? 해자, 모어트라고 부르는 것들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 자체만 보면 따라잡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G스케일러의 진짜 해자는 단순히 기술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과 거기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데이터에 더 깊이 뿌려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첫 번째 해자는 바로 클라우드 규모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데요. G스케일러는 전 세계 수많은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방대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많이 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어떤 고객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나 악성 코드가 탐지되면 그 정보가 즉시 G스케일러 클라우드 인텔리전스에 반영되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다른 고객들에게 해당 위협에 대한 보호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거예요. 한 고객을 노린 공격 정보가 다른 모든 고객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거죠. 집단 면역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고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하는 트래픽 양도 많아지고 수집되는 위협 데이터도 풍부해지고 그걸 통해 플랫폼의 방어 능력과 서비스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자본만 투입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잡기 힘든 아주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자체는 분명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 중앙 플랫폼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 범위가 모든 고객에게 미칠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빠르게 퍼지지만 잘못된 정보나 시스템 오류의 영향도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위험성도 있겠네요.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두 번째 해자로는 높은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었죠? 네, 락인 효과. 네.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반 레거시 보안 시스템과는 작동 방식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G스케일러를 도입해서 기업의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을 여기에 맞춰서 구축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경쟁사의 솔루션으로 바꾸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연동 문제, 데이터 이전, 직원들 재교육 등등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바꾸려면 큰 공사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쉽게 이탈하기 어렵고 이게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로 작용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락인 효과가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서비스나 가격에 불만이 생겨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우니 선택권이 제한되고 벤더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겠군요. 마지막 세 번째 해자로는 특허 및 기술 리더십을 들 수 있습니다. G스케일러는 제로 트러스트 분야에서 다수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후발 경쟁사들의 기술 모방을 어렵게 만드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죠. 특허가 있다. 네. 그리고 창업자인 제이 차우드리를 비롯해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기술 혁신을 계속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술 리더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소, 네트워크 효과, 높은 전환 비용, 그리고 특허 및 기술 리더십,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면서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해자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각 요소마다 또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예를 들어 특허도 언젠가는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그 특허를 우회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리더십이라는 것도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고요. 경쟁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겁니다. 해자가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입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방어해야겠죠. 그럼 이제 실제 숫자를 통해서 G스케일러의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최근인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땠나요? 주요 지표들을 전년 동기 대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총 순수이익 토털 레베뉴는 6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수치입니다. 22.5% 성장. 견조하네요. 네, 그리고 수익성 지표를 보면 넌갭 기준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은 1억 4,6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고요. 넌갭 순이익은 1억 3,680만 달러로 21.1% 증가했습니다. 이익 성장률도 상당하죠? 넌갭 이익이긴 하지만 일단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 매출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계산된 청구액 Calculated Billings는 7억 8,4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네요. 빌링스 성장률이 24.9. 네. 그리고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고객 기반 확장인데요. 연간 반복 매출 ARR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내는 대형 고객 수가 642개로 늘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523개에서 22.7%나 증가한 겁니다. 대형 고객 확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죠. 100만 달러 이상 고객이 22.7% 증가. 확실히 대형 계약을 잘 따내고 있네요. 네.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 ARR 고객 수도 3,363개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습니다. 성장세 자체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20% 안팎의 성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우선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넌갭 이익은 실제 현금 흐름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은 주식 기준 보상 비용이 상당히 큰데 넌갭은 이걸 제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업의 수익성을 좀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갭 기준 이익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갭 기준 이익과의 차이, 그 부분은 체크해야겠네요. 그리고 20%대 성장률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이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G스케일러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거나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면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장률 지속 가능성, 그렇죠. 또 하나, 아까 계산된 청구액 성장률 플러스 24.9%와 매출 성장률 플러스 22.5%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세가 지금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더 커지기보다는 현재와 비슷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은 눈높이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빌링스 성장률 해석,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성장률을 보면 10만 달러 이상 ARR 고객 성장률 플러스 15.2%가 100만 달러 이상 대형 고객 성장률 플러스 22.7%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혹시 중견기업 시장 확대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매출이 소수의 대형 고객에게 점점 더 집중되는, 즉 대기업 의존도가 심화되는 신호는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객 기반이 다양하게 확장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아, 고객 세그먼트별 성장률 차이. 그 부분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넌갭피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81% 수준으로 아주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말이죠. 이거는 사스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로스 마진 자체는 매우 높죠.
사스 모델의 강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업비용 관리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 및 순이익 증가로 잘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 전체가 성장해서 얻는 수혜를 넘어 G스케일러 자체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효과적인 고객 확장 전략이 결합되어서 시장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수익성까지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 즉 일단 GIA나 ZPA로 고객을 확보한 뒤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추가로 판매하는 전략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물론 높은 매출 총이익률과 이익 성장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도 봐야죠. 높은 매출 총이익률은 사스 모델 자체의 특성일 수 있고요.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되면 고객 확보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격 경쟁 압박이 생겨서 마진이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금 당장은 효율적인 비용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꾸준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수익성 개선 추세가 꺾이는지 여부를 잘 봐야겠죠. 네, 지속적인 비용 관리 능력이 관건이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자산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역량 측면에서 좀 살펴볼까요? 사실 G스케일러 같은 기술 기업은 전통적인 금융사처럼 연체율이나 자본 적정성 같은 지표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이 훨씬 중요한 회사들이니까요. 맞습니다. G스케일러의 핵심 자산이라고 한다면 역시 독점적인 지적 재산권,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그리고 전 세계에 구축된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술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리스크 관리 역량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속적인 매출 및 고객 성장세 자체가 이 회사의 핵심 자산, 즉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플랫폼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특히 낮은 고객 이탈률, 천 레이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플랫폼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고 미래 수익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죠. 고객 유지가 잘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재무적으로 보면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활발히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건 재무적으로 상당히 건전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확실히 중요하죠. 또한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매우 낮고 특히 장기 부채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재무적인 안정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부채가 적다는 건 좋은 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G스케일러가 고객사들에게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 리스크 360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사의 사이버 위험 노출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인 재정 손실 규모를 추정해주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아, 고객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솔루션이군요. 네, 저는 이게 G스케일러가 단순히 보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리스크 관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기술적 우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리스크 360을 제공한다는 것이 곧 자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은 다소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솔루션과 회사가 실제로 내부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은 별개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는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겠지만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은 현재로서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되거나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질 경우 그땐 부채가 급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재무 건전성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질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 지표 뒤에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항상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은 단기적인 스냅샷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지속적인 모니터링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실적 발표 후에 경영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보통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경영진들은 일단 회계연도 2025년 3분기 실적이 자신들이 제시했던 모든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뛰어난 결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6억 7,800만 달러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것이었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CEO인 제이 차우드리는 특히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플랫폼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뛰어난 실적 달성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IT 팀들의 최우선 과제가 제로 트러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심지어 비즈니스 규모를 연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는 아주 야심찬 포부까지 발표했습니다. 50억 달러. 현재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목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언급된 것처럼 100만 달러 이상 ARR 대형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1000만 달러 이상 ARR을 기록하는 초대형 고객도 다수 확보하는 등 대형 계약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 및 빌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고요. 이건 향후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경영진의 발언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어느 정도는 걸러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EO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니까요. 50억 달러 확장 계획이라는 것도 물론 야심차고 좋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방안을 통해 언제쯤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냥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로드맵이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가이던스 사회화 교정도 물론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만 그 목표가 얼마나 현실성 있고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다소 공격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는 앞으로의 실적을 통해 검증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경영진의 말만 믿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투자자들은 이 실적 발표와 경영진의 코멘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주가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시장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약 4.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이번 실적과 전망을 상당히 좋게 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래량도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군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스케일러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 제로 트러스트 및 AI 기반 보안 솔루션에 대한 강력한 수요, 그리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및 빌링 성장세 등을 꼽았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원래 좀 긍정적인 편이긴 하죠. 하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아무튼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과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지스케일러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대치를 충족한 것을 넘어서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 상승이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뿐 그것이 반드시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 움직임은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과도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나 목표 주가도 종종 틀린다는 점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맹신은 금물이죠. 오히려 이렇게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는 다음 분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위험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커진 셈이죠. 단기적인 주가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네, 기대치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을 회사 자체 가이던스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와 비교해보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숫자로 비교해보죠.
회사가 제시했던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6억 6,500만 달러에서 6억 6,700만 달러 사이였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평균 6억 6,713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매출은 6억 7,800만 달러였으니까 가이던스 상단과 컨센서스를 모두 꽤 큰 폭으로 넘어선 거죠. 네, 매출 서프라이즈였네요. 그리고 넌갭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폭이 더 컸습니다. 회사의 가이던스는 0.75달러에서 0.76달러였고 컨센서스는 0.76달러였는데 실제 기록은 0.84달러였어요. 이건 컨센서스를 무려 10% 이상이나 상회한 겁니다. 수익성 개선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EPS 서프라이즈가 10% 이상. 이건 상당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매출과 EPS 모두 회사의 목표치와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는 것은 기존 핵심 사업이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서공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요? 네,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Zero Trust Everywhere, Data Security Everywhere, Agentic Operations 이렇게 세 가지 신규 성장 카테고리가 아주 강력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 분야의 합산 ARR이 이미 1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건 GIA와 GPA라는 기존 핵심 사업 외에도 폭넓은 성장 기회를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카테고리 ARR이 10억 달러 근접. 성장세가 빠르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와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투자자들에게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주고 이 회사의 현재 가치와 미래 잠재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경영진이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낮게 설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언더 프로미스 오버 딜리버 전략이죠. 그래야 서프라이즈 효과를 극대화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 가이던스 전략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로 트러스트 에브리웨어나 에이전틱 오퍼레이션즈 같은 새로운 성장 카테고리들이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도입 단계라서 성장률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ARR 10억 달러 근접이라는 표현도 아직 목표 달성 전이라는 의미고요. 네, 검증이 더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이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마저 또다시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만약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는 충족했지만 서프라이즈는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실적 민감도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중요해졌네요. 그럼 앞으로 지스케일러의 실적을 분석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스케일러의 실적 발표로 볼 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당연히 가이던스 달성 여부겠죠. 네, 약속을 지키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분기별 그리고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꾸준히 달성하는지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IT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스케일러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는지, 그래서 가이던스를 잘 지켜나가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 가이던스 상단을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실망감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네, 가이던스 준수 첫 번째 체크포인트군요. 두 번째로는 수익성 지표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성장률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과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마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초기 투자 단계를 지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반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거나 가격 인하 압력이 커져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효율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정체되거나 하락한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넌갭뿐 아니라 갭 기준 수익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수익성 추세 변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고객 기반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현황입니다. 단순히 전체 고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100만 달러 이상 대형 고객 확보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존 고객으로부터 추가적인 매출을 얼마나 잘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매출 유지율, Net Revenue Retention Rate, NRR 같은 지표들을 통해 고객 기반의 질적인 확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GSAJ, GPA 외 G스케일러 프라이빗 클라우드, GPC나 데이터 보호 솔루션 등 신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도 중요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물론 이때 좀 과장된 발표는 아닌지 비판적으로 들을 필요는 있겠죠. 이런 지표들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정 지표 하나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네, 고객과 제품 다각화 현황 중요하겠네요. 네 번째는 경쟁 환경 및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변화입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 특히 클라우드 보안 시장은 아시다시피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죠. 따라서 실적 발표 때마다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경영진의 언급,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 변화나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 유지 전략 등에 대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ASE, Secure Access Service Edge나 제로 트러스트 분야에서 G스케일러가 여전히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사들의 약진으로 인해 입지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코멘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쟁사의 움직임도 항상 같이 파악해야 하고요. 경쟁 환경 변화, 주시.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 관련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G스케일러는 아직 고성장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에 쓰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숙기에 접어들거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입증되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혹시 자사주 매입 계획이나 배당 정책 관련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언급된다면 이는 회사의 재무적 자신감과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성급한 주주 환원은 오히려 성장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주주 환원 정책까지 앞으로 실적 분석할 때 이 5가지 포인트를 꼭 염두에 둬야겠네요. 물론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표들이 많지만 그래도 G스케일러는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기술 리더십이나 탄탄한 고객 기반 확장은 분명한 강점이니까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스케일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과 성장 기회를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제가 먼저 리스크 요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리스크 요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진다면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IT 관련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G스케일러처럼 구독료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존 고객의 서비스 확장이나 갱신율도 낮아지면서 매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리스크. 둘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뿐 아니라 시스코, 브로드컴, 구시만텍 블루코트 인수 같은 전통적인 네트워크 강자들,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G스케일러와 유사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죠.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G스케일러의 시장 리더십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경쟁 심화 리스크. 네. 셋째는 기술 및 규제 환경의 변화 리스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사업의 특성상 각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나 데이터 보안 규정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의 GDPR이나 각국의 데이터 조건 강화 정책 같은 것들이 G스케일러의 글로벌 운영 모델에 제약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 기술이 등장하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거시 경쟁, 기술 규제 변화, 확실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이네요. 네,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스케일러의 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이러한 리스크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뭐니 해도 제로 트러스트 모델 자체의 시장 확대 가능성입니다. G스케일러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뉴노멀로 잘 잡으면서 기존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이제 제로 트러스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고 이 시장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G스케일러는 이 거대한 시장 변화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업으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네. 둘째, 성공적인 고객 기반 확장 및 업셀링 전략입니다.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실적 분석에서도 확인했죠. 특히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대형 고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신규 고객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GIA나 ZPA 외 다른 다양한 솔루션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면서 G스케일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기존 고객 외출 증대. 네. 셋째는 역시 독점적인 기술력과 여기서 파생되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전 세계 15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이 네트워크 효과는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힘든 강력한 해자입니다. 고객이 늘어날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는 G스케일러만의 강력한 경쟁 우위죠. 기술과 네트워크 효과. 마지막으로 신규 성장 동력의 성공적인 발굴입니다. 아까 언급된 Zero Trust Everywhere, Data Security Everywhere, Agentic Operations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ARR을 창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솔루션 개발 등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사업 외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사업 확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물론 전문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 둔화 가능성, 치열한 경쟁 환경, 예측 불가능한 규제 변화 등 잠재적인 리스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 결정 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악재에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네,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이죠. 하지만 저는 클라우드 환경과 원격 근무 확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G스케일러가 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공적인 고객 확장 전략과 독보적인 기술 플랫폼 기반의 강력한 해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영진이 제시하는 긍정적인 가이던스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러한 펀더멘털의 견고함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 G스케일러의 매력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기회와 리스크 요인,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각자가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둘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클라우드 보안의 강자 G스케일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G스케일러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혁신적인 보안 모델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면서 강력한 재무 성과와 인상적인 고객 기반 확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술 리더십과 여기서 나오는 네트워크 효과는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되었지만 동시에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팔로알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과의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및 규제 환경과 같은 만만치 않은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넌갭 지표가 가진 한계라든지 높은 전환 비용이 장기적으로 고객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 등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확인했고요. 앞으로 발표될 실적들을 보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이던스 달성 여부, 수익성 지표의 변화, 경쟁 환경 변화 등을 계속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스케일러는 클라우드 보안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밝은 성장 기회와 함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균형 있게 고려하셔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요. 본 분석은 청취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한 정보와 더불어 일부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문가의 견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